집사인 스티븐스는 주인인 패러데이로부터 영국 서부 여행을 하고 오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일하는 달링턴 홀은 상당히 큰 대저택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패러데이는 저택의 사용 공간을 줄이고 관리 인력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집사인 스티븐스는 패러데이의 뜻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자택을 관리하는데 그러던 와중 전 동료였던 켄턴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스티븐스는 켄턴의 편지를 읽으며 그녀의 결혼 생활이 평화롭지 않고 다시 달링턴 홀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느껴 인력이 부족한 달링턴 홀에 그녀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는 그를 서부 여행으로 이끕니다. 스티븐스는 켄턴을 만나러 여행을 하면서 달링턴 홀에 있었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20-30년 전 달링턴 홀이 달링턴경의 소유였을 때부터 그는 집사라는 직업을 평생 업으로 생각하며 훌륭한 집사가 되기 위한 일념하에 살아왔습니다. 또한 스티븐스는 유명한 대저택의 집사였던 아버지 윌리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집사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으며 오로지 일만이 그의 전부인 사람이었죠. 윌리엄과 켄턴은 비슷한 시기에 달링턴 홀에서 스티븐스와 함께 일하였습니다. 스티븐스와 마찬가지로 윌리엄과 켄턴 역시 모두 본인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죠. 그렇기에 그들 사이에는 종종 갈등도 발생했습니다. 스티븐스는 켄턴이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켄턴 또한 윌리엄의 일하는 방식이 불안하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 스티븐스 역시 윌리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었기에 켄턴과 자주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어느 날 달링턴 홀의 주인인 달링턴경은 저명 인사들과 비공개 회담을 가지는데 워낙 큰 행사였기 때문에 스티븐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긴장 상태에서 행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담 당일 저녁 스티븐스의 아버지인 윌리엄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스티븐스는 회담에 신경 쓰느라 바빠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게 옳다고 믿었고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난 후 켄턴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서 달링턴 홀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헌신적으로 모셨던 주인인 달링턴경은 알고 보니 나치 지지자였고 자신이 일하던 집마저 지금의 주인 미국인 패러데이에게 팔리게 됩니다. 이 사건들로 스티븐스가 생각하는 위대한 집사로서의 신념과 신뢰는 허망하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스티븐스는 켄턴과 다시 달링턴 홀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서부로 향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만났지만 스티븐스는 켄턴에 대한 추측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죠. 켄턴은 달링턴 홀에서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자신의 현재를 당당히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스는 켄턴과 마지막 인사 이후 한참 동안 석양을 바라보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노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갔으며 알고 보니 그 노인 또한 과거 저택의 집사였죠. 노인은 스티븐스와 집사로 지낸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제부터 지난 날을 걱정하지 말고 남아있는 나날을 즐겁게 보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마음을 다잡은 스티븐스는 주인인 패러데이를 위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각오를 하며 담담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앞선 이야기는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작품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가즈오 이시구로는 현대 영미문학을 대표하는 일본계 영국인 작가입니다. 데뷔작으로 영국 최고의 젊은 작가들 20명에 선정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작품을 그려 부와 명예를 얻었던 노 화가의 회고담을 그린 두 번째 작품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또 주목을 받아 휘트브레드상을 수상하고 맨부커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얘기할 작품 남아있는 나날은 전쟁과 파시즘이 휩쓸던 제2차 세계대전 무렵의 유럽 정세를 영국 귀족 가문 집사의 시선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맨부커상과 함께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주었던 소설입니다. 작가의 작품 특징으로는 대부분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며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특히 각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반성과 결여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국내판 제목은 오역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오역은 영어 소설 제목 The Remains of the Day 중 명사형으로 쓰인 Remains를 동사로 해석했기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소설의 내용이 과거에 대한 회상을 중심으로 한 액자형 구성임을 생각하면 그날의 흔적 또는 세월의 흔적 등이 보다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 집사 스티븐스는 한 평생 저명한 저택에서 집사로 살아온 인물이며 자신의 직업과 본인이 모시는 주인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으로 아버지의 임종, 동료와의 소중한 인연에 기꺼이 희생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나치의 주동자로 낙인 찍히며 유일한 자부심 중 하나인 주인의 몰락과 새로운 주인을 모시는 상황은 이미 나이를 많이 먹은 그에게 잦은 실수를 유발하게 합니다. 평생 자신이 추구해온 가치관의 붕괴와 인생의 회의감은 작품 마지막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책의 한 구절 중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무슨 일을 하든 지난날 내가 설정했던 기준들에 한참 미달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자신이 추구해온 가치관이 무너진 주인공의 회의감과 쓸모없어진 주인공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모습을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나오는 작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며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돌아본과 동시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은 신흥과 좋은 대학교만 바라보고 공부하고 대학생은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한으로 공부하고 또 직장인은 승진과 더 높은 위치에 닿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목표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주위의 소중한 것을 놓치거나 소홀히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를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때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살다가도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면 본인이 아직 잡지 못한 하나의 기회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이상 대문짝이었습니다.